자, 운동량과 충격량. 기억은 물체가 가지고 인력을 유지하는 성질, 관성 맞죠? 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기억이 아니죠. 선생님, 관성은 뭐에 비례한댔었어요? 질량에 비례한댔어요. 그죠? 질량에 선생님이 비례한다고 했었다. 비례한댔었다. 니은 들어간 거 땡. 자동차 운전자는 급정 갈 때 기억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띠를 착용해야 된다. 맞죠? 답 4번. 관성. 요거 맞죠? 요거 맞죠? 큰 힘으로 공을 던질수록 멀리 날아가는 건 아니죠. 이거는 뭐 관성하고 유지하려고 있는 성질하고 아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의 운동량은 0이냐? 네, 정지해 있으면 뭐 없죠. 질량이 같을 때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량이 큰 거 맞죠? 차가 벽과 충돌하여 정지할 때 충돌 전 자동차의 속력이 빠를수록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가 큰 거 맞죠? 자, 260번. 잘 읽어봐야 돼요. 지금 자, 속도가 3V이고 마이너스 V라는 것은 선생님이 그랬죠. 물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뜻하는 바는 방향을 뜻하는 거야, 얘들아. 방향. 나중에 뭐 이과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물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뜻하는 바가 뭐다? 방향이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천천히 볼게요. P와 Q 사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얘들아? 지금 보세요.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3V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P점을 통과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는 Q 지점에서 벽과 충돌한 후 다시 P를 향해서 왔다.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박았다가 이렇게 돌아갔다 이 말이잖아요, 친구들. 맞죠?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느냐? 요 시간이 뭐를 뜻하느냐, 지금. 얘가 벽에 박은 시간이에요, 벽에 박은 시간. 왜? 얘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방향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자,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시간이 2P예요. 2T. 그다음 속력이 3V니까 얘는 뭐예요? 2T 곱하기 3V라서 6VT가 되는 게 맞아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지우고 5T일 때는 다시 P를 지나느냐. 자, 5T일 때 다시 P를 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는 요만큼 시간이 지금 T죠. 자, T죠. 자, 충돌 후 6VT고 충돌 후 물체 속력이 V이므로 자, 물체는 몇 T일 때 얘들아 얘가 T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T밖에 안 되고 속력이 V밖에 안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6VT인데 그럼 돌아가려면 얘도 6VT가 돼야 되는데 지금 속력이 뭐밖에 안 돼요, 얘들아? 속력이 V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마? 이만큼도 얼마가 돼야 돼요? 자,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우선 1번은 이해했다고 치고 자, 1번은 이해했어요. 6VT예요. 이 거리가 6VT예요. 그러면 다시 P를 지나려면 6VT니까 총 12VT가 돼야 돼요. 근데 요 앞에는 6VT였어요. 3V니까. 그럼 6VT 더하기 여기 시간이 T밖에 없죠, 얘들아. 시간 T밖에 없어요. T일 때 V니까 얘는 VT예요. VT의 속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리를. 그러면 VT의 속력으로 가려면 VT가 몇 초가 돼야 돼? 곱하기 6초가 지나야 12VT가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얘는 가는 건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6VT로. 그럼 돌아가는데 얘는 시간이 T고 속력이 V란 말이죠. 1초에 V만큼 가는데 얘가 6VT로 돌아가려면 6초가 걸린단 말이죠. 6초. 그러면 얘는 5T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2T 갈 때는 2T 돌아올 때는 6T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니은 땡.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T일 때가 3T일 때보다 2배냐? 자, 이것도 보세요. 자, 그럴 리가 없죠.
운동량의 크기는 T일 때가 3T일 때 2배냐. T일 때는 3T일 때는 6VT고요. 얘는요 VT잖아요. 친구들 계산하면 그렇죠? 맞죠? 안 되죠. 그리고 다시 MV다. 만약에 M 질량이 똑같다. T일 때는 3 곱하기 M 곱하기 V, 속력이 V고 3T일 때는요. 3T일 때는 뭐예요? 3T일 때는 MV죠. 요게 더 크죠? 그래서 답이 뭐다? 2배가 아니라 몇 배다? 3배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요런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 자, 충격량의 크기는 뭐라고요? 선생님이 기억납니까 친구들? 운동량의 변화량 2kg. 얘도 2kg예요. 똑같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10. 얘는 4. 그럼 빼면 얼마? 6. 간단하게 생각해서 푸는 문제다. 자, 다음 그림은 마찰력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의 물체가 1m/s로 등속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는 물체가 수평면 상에 P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속력이 증가한 거야. 힘이 증가하고 시간이 증가했어요. 자, 얘는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죠, 얘들아. 그럼 여기는 6이고요. 얘는 평행사변형이니까 3 더하기 5 곱하기 2 나누기 2다, 그지? 그럼 얘는 8이네요. 됐죠? 자, 2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은 뭐라고요? 충격량의 변화량. 그럼 충격량의 변화량이 뭐예요, 얘들아? 충격량의 변화량이 뭐예요? 600, 0이니까 6 맞죠? 6 맞아요? 6 맞나요? 운동량의 크기는 MV. 미안해요, 친구들. 자, 얘는 충격량이고요. MV이기 때문에 자, 기억 보겠습니다. P점을 통과하는 얘는 운동량의 크기는 충격량의 변화량이 맞는데요, 얘들아. 충격량의 변화량이 맞는데 우선은 나는 물체가 수평면에서 P점 통과하는 운동량과 같아서 힘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량의 크기는 2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이라고 물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아니고 충격량의 크기라고 물었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답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충격량이라고 물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맞아서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운동량만 물으면 변화량이 아니에요. 이 말장난인데 2초일 때, 당장 2초일 때 얼마야? 2kg 곱하기 1m/s라서 그냥 2일 뿐이에요. 2. 무슨 말인지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운동량은 변화량이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MV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4초일 때 속력을 구하래요. 속력. 자, 그러면 262번에 속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다 더하면 충격량이 얼마야, 얘들아? 14예요. 그죠? 14. 그러면 볼게요. 선생님이 식을 써볼게요. 자, 우선 0초부터 4초까지 받은 충격량은 14뉴턴 시간이 맞아요. 맞고, 자, 아까 0초일 때 운동량은 자, 0초일 때 운동량은 뭐예요? MV니까 얼마예요, 얘들아? 2였어요. 2kg 곱하기 1m/s라서 2였어요. 그냥 2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운동량이 얼마냐? 2 더하기 충격량을 먹어야 되죠. 충격량을 더해야 되죠. 14 해서 얼마다? 16이다. 충격량을 더해줘야 된다. 운동량이 증가했어요. 그죠? 더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다? 16을 뭘로 나눠요, 얘들아? 시간으로 나눠요. 시간이 아니죠.
시간이 아니라 자, 요까지 16인 것까지 이해해야 돼요. 16이에요. 이 16을 P는 MV니까 어떻게? V는 뭘로 나눠요 얘들아? N분의 P죠. 그래서 2km로 나누면 16을 나누면 얼마다? 8m per second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이 문제도 이게 어려워요. 자, 다시. 자, 충격량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친구들이 이해했어요. 6이고 8이에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운동량은 충격량의 변화량이 아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맞아요. 근데 거꾸로 운동량은 충격량의 변화량이 아니다. 그 4초일 때는 이 충격량, 이 P점을 지났을 때,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보면 나는 P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2일 뿐이고요. 여기서는 이 P점을 통과한 이후의 그래프다. 그래서 이 충격량을 더해줘야 운동량이 나오고 속력은 질량분의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8m/s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네,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약간 국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컬링. 얼음 면 위에 정지했던 둥글고 넓적한 돌이 스톤을 미끄러지는 모습을 질량이 4kg인 스톤에 작용한 힘과 시간이다. 자, 얼음 평면이다. 얘들아, 얼음 평면이면요. 근데 속도가 변하고 있죠. 자, 시간분의 힘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 얼음이 나왔다고 해서 친구들이 마찰이었구나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0에서 2초 동안 힘이 증가하고 있어요. 힘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속력이 어떻게 있다?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땡이에요. 0에서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0 맞죠? 이 삼각형의 넓이 20ns잖아요. 그럼 4초일 때 아까 했죠? 자, 잘 보세요. 충격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은 뭐라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했어요. 이건 돼요. 그죠? 20은 얼마예요? 지금 얘가 몇 킬로짜리예요, 친구들? 4kg짜리죠. 4 곱하기 5m/s 이게 MV죠. 빼기 얘는 4 곱하기 0m/s 처음에 정지해 있었을 거 아닙니까? 0이죠. 그럼 20 빼기 0이죠. 그래서 5m/s가 맞다. 답은 5번이다. 네, 5번 맞네요. 자, 264번. 다음은 빨대를 사용하여 충격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A는 좀 긴 것 같고요. B의 절반이다. 빨대를 강하게 불 때 면봉이 더 빨리 날아가고 나에서 빨대 뭐를 입 근처에 넣은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간대. 자, 그러면 빨대 나는 뭐냐? 길이가 길수록 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얘들아? 길이가 길수록 기억은 A다. 그죠? 나에서 기억은 A의 입 근처에서 넣은 면봉이 더 빨리 간다. 그 다음에 가에서 면봉을 빨리 빠져나오는 순간의 속력을 빨대를 강하게 불 때가 약할 때보다 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충격량은 A가 더 크죠. 왜? 시간이 더 길잖아요. 시간이 길잖아요. 그죠? 답은 4번이다. 자. 오른쪽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5kg짜리의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다. 자, 운동량 그래프예요. 이번에는 힘이 아니고 1초일 때 1초는 이쯤 된다고 치죠. 1, 2, 1, 2 1초일 때 물체 속력은 2m/s이다. 얘들 맞죠? 왜? MV잖아요. MV는 10이죠, 지금. 그럼 얘는 뭐예요, 친구들? 5 곱하기 2m/s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물체 속력이 2초일 때가 4초일 때 2배이냐? 자, 2초일 때 10이고요. 4초일 때 5네요. 그죠? 2초일 때가 속력이 2배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네. 3초부터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이 3초일 때는 얼마였어, 얘들아? 10이요. 5초일 때는 0이잖아요. 그럼 얼마여야 돼요, 친구들? 여보세요? 얼마여야 돼요? 얼마겠어요? 10이어야 해요. 이 넓이 계산하면 안 됩니다. Y축이 운동량이, 여기는 이거 계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친구들? 자, 서술형은 안 할 거지만, 선생님 266번은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P점에서 Q점으로 갈 때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충격량을 이용해서 구해보세요. 물체가 2kg인 물체에 10N의 힘을 가했다. 자, 그럼 266번 보면 충격량은 뭐라고요? 운동량의 뭡니까, 친구들? 변화량이에요. 나중에서 2 곱하기 12에서 얼마예요? 2 곱하기 2를 빼니까 얘는 20이에요. 그럼 20이 운동량인데, 운동량은 20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라고요? 충격량하고 똑같다고요. F 곱하기 T요. 근데 이때 시간이 몇 초 걸렸느냐를 구하고 싶은데 힘이 나와 있네요. 10. 그럼 얘는 몇 초다? 2초다. 이렇게 푸는 것이다. 26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철수와 영희가 서로 미는 건 작용, 반작용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까먹고 얘기 안 한 친구도 있는데 얘네들이 탁 부딪힐 때는 무조건 얘네들이 서로 받는 힘이 같아요. 충격량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무조건 부딪힐 때는 서로 부딪히는 힘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서로 미는 동안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철수가 영희보다 크냐? 아니에요. 왜?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당연히 속력은 질량이 철수가 영희보다 크죠? 그러면 속력은 철수가 영희보다 작겠죠? 그죠? 왜? 얘가 더 무겁잖아요. 무거운 애가 속력이 덜 나가죠. 가벼운 애는 더 많이 밀려나갈 거고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268번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해보겠습니다. 268번은 문제의 답이 아주 거지 같아요. 보세요. 얘 얼마예요? 2mv. 얘는요? mv요. 둘이 탁 부딪히면 충격량은 얼마냐면 3mv입니다.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지는 거고 이때의 시간은 t래요. 그러면 평균 힘은 3mv를 뭘로 나누는 거다? t로 나누는 거다. 끝. 시간분의 충격량. 평균 힘. 자, 얘와 얘는 넓이가 같죠? 마룻바닥에 떨어진 것은 A죠. 다 틀렸네. 그러면 달걀의 충돌 시간은 마룻바닥에서가 방석보다 짧은 거 맞고요. 달걀이 받는 충격량은 같죠? 답은 5번. 270번.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이 물체 A에 정지해 있는 질량 M,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 질량 요소는 똑같고요. 넓이는 축이다. 자, 그럼 첫 번째. 충격량의 크기는 S죠. 얘가 충격량. 충격량은 뭐예요, 얘들아?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왜? 속력을 구하려면 P는 mv밖에 없잖아요. 얘가 충격량이라고요. 당연히 0이었을 때 시작이 나중 운동량. 자, 그럼 mv가 s가 되죠. v는 m분의 s. 그래서 맞는 말이죠. 충돌 과정에서 A가 B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자 F 곱하기 T가 S죠. 그럼 F는 T분의 S. 맞죠? 맞는 말이네. 두 물체가 충돌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둘이 뭐하다? 같다. 땡. 자, 얘도 볼까요? 얘는 얼마입니까? 얘들아 1초 동안 받은 힘의 그건 얼마입니까? 3이요. 얘는 사다리꼴이죠.
얘들 얘는 사다리꼴이죠. 얘는 뭐 사다리꼴 계산하기 싫으면 그냥 두 개 계산하면 돼요. 얘는 3. 얘는 얼마예요? 2분의 3. 그러면 3 더하기 2분의 3. 그럼 얘는 3대 2분의 9. 약분하면 6대 9. 몇 대면? 2대 3. 끝. 충격량의 비를 구했다. 자, 272번. 그림가는 야구 선수가 몸쪽으로 당기면서 공을 받는 모습을 움직이지 않고 받는. 얘는 시간을 길게 해준 것 같아요. 그죠? 충격량의 크기는 둘이 같습니다. 공이 야구 장갑으로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작죠. 가에서 야구 장갑이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공이 야구 장갑에 작용하는 힘과 같냐? 네, 이거 뭐 되게 말장난 같지만 맞습니다. 왜? 둘이 충격량이 같잖아요. 그죠? 쌤이 부딪히면 무조건 같댔죠? 답은 4번. 자,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다. 충격을 줄여준다. 자, 맞죠? 충격을 좀 줄여주죠. 나에서 자동차가 충돌할 때 탑승자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은 관성을 설명할 수 있죠. 충격이 일정하도록 유지해주는 건 아니고 충격을 감소시켜주는 거죠. 힘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답은 3번. 같은 원리를 찾아야 돼요. 시간을 길게 한대. 얘는 힘을 줄이는 거고 얘는 힘을 줄이는 게 아니고 충격량을 키우는 거죠. 그 니은 들어가면 다 틀립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시간을 길게 한다. 그죠? 답은 몇 번? 거기서 5번.